방금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저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녀는 제 가정을 산산조각 냈던 파렴치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52세의 나이에 맞이하니 기적 같은 순간이 왜 이런 지독한 악연 속에서 피어났을까요? 22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던 제 결혼 생활이 단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리고 그 지옥 같은 폐허 위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절망의 끝에 어떤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실 안은 기묘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 소리, 제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갓 발급된 출생 증명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떨려 종이가 파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지훈, 모, 이 이름들이 나란히 적힌 종이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으니까요. 52살. 남들은 손주를 볼 나이에 저는 비로소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증오하던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과 함께 말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22년의 세월은 너무나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내가 제 뒤에서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제 세계는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훨씬 젊고 유능한 제 회사 후배 박태준이었습니다. 42살의 패기 넘치는 그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5초의 시간, 제 심장은 그때 이미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복수만을 생각하던 그때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수연이었습니다. 바로 박태준의 아내 말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인 묘한 기분. 분만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이의 손가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왜 그토록 아픈 길을 돌아 이곳에서 만나게 된 걸까요? 10년 넘게 우리를 괴롭혔던 불임이라는 저주가 왜 배신당한 후에야 비로소 축복으로 변해 돌아온 것일까요? 아내와 살던 22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처받은 두 영혼이 만났을 때 마치 선물처럼 찾아온 이 아이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으로 똘똘 뭉쳐 서로의 배우자가 저지른 추악한 불륜의 증거를 공유하던 그늘진 곳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으로 묶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을 아시나요? 그 지옥 같은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 하필이면 가해자의 가족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2세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5초간의 결정적 순간,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 모텔 앞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살갗을 스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복수의 과정과 치유의 드라마를 지금 공개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기적 같은 가족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그날 오후 6시 어느 어두운 골목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손이 떨려라 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렸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과연 그 모텔 문이 열렸을 때 제 아내와 그 남자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하고도
기이한 변화에서부터 싹을 틔웠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평생 긴 생머리만을 고집하며 보수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단발머리에 생전하지 않던 파마와 염색까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옷장에는 46살이라는 나이에는 다소 과해 보이는 꽃무늬 원피스와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 해. 기분 전환이야. 아내의 대답은 무심했지만 22년 차 남편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 그리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입가에 번지는 그 생경한 미소, 그것은 적어도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가끔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고 퇴근 시간은 이유 없이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평소 쓰지 않던 진한 향수를 뿌리거나 옷 스타일을 180도 바꾼 적이 있나요? 그게 단순한 기분 전환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일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하고 돌아온 오후 4시, 거실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애교 섞인 톤이었습니다. 알아, 나도 보고 싶어. 내일 6시에 만나자. 그 짧은 통화가 제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어서 카페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아내의 뒤를 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아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오후 6시 10분. 아내는 구청 주차장에서 한 남자의 흰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한눈에 봐도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 그 차를 뒤쫓았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에 한적한 모텔가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간판들 사이로 흰색 승용차가 멈춰 섰고 남자가 먼저 내려 체크인을 한 뒤 아내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텔 맞은편 어두운 골목길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어깨를 적셨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갔고 손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라이터를 3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소리가 정적을 깨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겨우 불을 붙인 담배를 깊이 들이마셨지만 연기는 가슴을 더 답답하게만 만들었습니다. 한 대, 2대, 담배꽁초가 발밑에 쌓여갈수록 제 영혼도 함께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담배 연기가 매캐하게 눈을 찔렀습니다. 8시가 넘어가자 주변은 온통 캄캄해졌고 모텔의 네온사인만이 잔인하게 번쩍였습니다. 담배 한 갑이 다 떨어져 갈 무렵 드디어 모텔 문이 열렸습니다. 저녁 8시 40분 아내와 그 남자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고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지어 보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2년 세월 동안 제가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작 몇 달 만난 저 젊은 남자가 준 것이 제가 쏟아부은 22년보다 더 달콤했단 말입니까? 주차장에서 남자가 아내를 끌어안고 이마에 키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가 그놈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놈의 이름은 제 회사 영업부의 유능한 차장이었습니다. 제 후배, 제가 아끼던 그 녀석이 제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지금 뛰어들어봤자 남는 건 폭행 전과와 파탄난 자존심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52살의 남자가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들의 다정한 모습과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 안에서 그들이 나누었을 행위들을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내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만족스러운 표정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이 떨리는 손으로 무엇을 찍으시겠습니까? 그들의 죄일까요? 아니면 무너져 내리는 나의 삶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간 집에서 아내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묻는 아내의 목소리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 모텔 앞에서 들었던 애교 섞인 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일이 밀렸다고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멍하니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한 번의 외출, 한 번의 미소에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이제 제 사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혼자만의 추적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모텔 앞을 지키는 것도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일을 하는 것도 제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회사에서 박태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 녀석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걸까? 거울 속에는 이미 폐인이 다 된 늙은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확실하고 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이 비극의 끝이자 상상도 못할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배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이 먼저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탐정은 2주간의 밀착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가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탐정이 보내주는 사진 속에서 그녀의 부정을 확인하는 일, 그것은 매일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탐정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향하던 그날, 제 손에는 아내의 배신이 담긴 두꺼운 봉투가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제 아내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박태준의 아내였습니다. 37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의 배신을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영혼, 억울함과 증오가 소용돌이치는 이 파국 속에서 저는 이수연이라는 여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그 두 사람이 결코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완벽한 비밀이라고 믿었겠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차장 아내분 되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은 저처럼 이미 무너져 내린 가슴을 부여잡고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하려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삶 위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무거운 진실을 들고 또 다른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배신당한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지 그 믿을 수 없는 반전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지옥을 건너갑시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탐정의 보고서 속에 담긴 진실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겁고도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서류 뭉치 끝에서 저는 한 가닥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저와 똑같은 지옥을 걷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박태준의 아내이자 제 아내의 불륜 상대의 배우자였습니다. 억울함과 증오가 소용돌이치는 이 파국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이 짐을 지고 쓰러지느니 차라리 그녀와 손을 잡고 이 파렴치한 인간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번을 망설인 끝에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남편이 만나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하고도 처절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혹은 남편의 편을 들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면 하지만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증거 보내주세요. 짧고 날카로운 문장에서 그녀의 당혹감과 이미 품고 있었을지 모를 의심의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받은 사진 중 가장 선명한 3장을 골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새로운 진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눈은 이미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라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진실을 갈구하듯 매서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카페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태준과 제 아내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미러를 나누는 장면들, 사진이 바닥을 보일 때쯤 수연 씨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의심은 했어요. 휴대폰 잠금을 걸기 시작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설마 진짜일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꼭 거울 속의 제 모습 같아서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지훈 씨, 저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사진만으로는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타인의 렌즈를 통해 본 진실은 언제나 남의 이야기 같기 마련입니다.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해자 연합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수연 씨를 제 차 조수석에 태우고 다시 그 구청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10분.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아내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고 박태준의 흰색 승용차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저 남자가 제 남편이네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차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입을 맞추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일은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공유하는 동지로서의 본능적인 위로였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흐느끼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수연 씨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참아내려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가련해 보여 저는 차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그들이 내리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특유의 비릿한 슬픔 말입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복수를 위해 만났던 우리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배신감은 사람을 독하게 만들지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과의 연대는 그 독을 약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증거를 공유하며 우리는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이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지난 10년 동안 3번의 시험과 낙이 시도를 했고 저는 무려 7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그렇게 울면서 포기했던 그 꿈을 그녀 역시 똑같이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슷한 아픔을 가졌을까요? 수연 씨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분노가 조금씩 평온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텅 빈 자리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협력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나 저녁을 먹고 배우자의 불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수연 씨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 오가며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씩 온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가 웃을 때마다 제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2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아니 어쩌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끼리의 위로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수연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힘든데 이상하게 지훈 씨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오빠, 수연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맞닿은 손,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유대감. 이것은 복수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랑의 싹이었습니다. 불륜에는 불륜으로 복수한다는 식의 유치한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살리기 위해 내미는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짙겠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후에야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당신과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세요.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3번만 외쳐보세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을 이 지옥에서 건져낼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잔인한 연합은 이제 복수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되려 합니다. 수연아,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 말에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운 복수 계획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금지된 감정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그 충격적인 결말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배신당한 이들의 새로운 시작에 큰 용기가 됩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복수는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저희의 다음 행보를 결정하는데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지옥 같은 밤, 과연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폭풍전야의 정적을 깨는 통보가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지금 바로 다음 편을 확인하세요. 우리는 그날 밤 좁은 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옥죄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만났던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된 만남이 공원 벤치에 앉아 수연이는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번의 시험관 아기 시도와 그 과정에서 겪은 처절한 실패들, 그리고 남편 박태준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움.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저는 수연 씨의 그 공허한 눈빛에서 제 지난 22년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함께 무려 7번의 임신 실패를 겪으며 느꼈던 그 참담한 상실감, 그리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다른 남자의 품에서 행복을 찾던 아내의 배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제 불륜의 증거가 아닌 서로의 흉터에 대한 위로로 채워졌습니다. 오빠,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걸까요? 왜 세상은 우리에게만 이토록 잔인한 걸까요? 수연이의 젖은 눈동자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감정은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나던 거리의 가로등 아래서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자들의 분노가 서린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서로의 가슴을 데워주는 따뜻한 온기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수연아.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야. 우리 이제 그만 지옥에서 나가자. 제 말에 수연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추잡한 비밀을 쫓는 추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는, 다시 태어나려는 두 영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던 아내 앞에 탐정이 모아준 두꺼운 사진 뭉치와 호텔 영수증들을 내던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종이 몇 장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 싸서 당장 나가. 오늘 안으로 내 집,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비명과 울음 섞인 변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무서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독했던 과거와의 작별은 생각보다 허망했고 동시에 믿기 힘들 만큼 시원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자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수연이 역시 자신의 지옥 같았던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법원 앞에서 마주섰습니다. 이혼 서류에 최종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눈부신 햇살 아래서 우리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했어. 수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거대한 기적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수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제 이름을 비명처럼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내민 손바닥 위에는 임신 테스트기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그 5개 모두에는 선명한 분홍색 2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 이거 꿈 아니지.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대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 유명하다는 난임병원을 전전하고 수천만 원을 들여 수많은 주사와 약물을 견뎌내며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임신이었습니다. 모든 기대를 버리고 마음을 비운 순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순간에 기적처럼 자연 임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보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수연이의 배를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기적이야, 수연아. 우리 아이가, 지은이가 우리를 찾아왔어. 52세의 나이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재생이자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며 증오의 몸서리쳤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서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배신과 절망이라는 걸음 위에서 피어난 이 꽃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강인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너무 꿈 같아서 겁이 나요. 수연이의 물음에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응, 우린 자격이 있어. 고통을 견뎌낸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이야.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묘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독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의 난임과 배우자의 배신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통과한 저희에게 찾아온 이 두 줄의 기적은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삶이 건네는 가장 고귀한 경애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느낀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가장 깊은 어둠이 깔렸을 때가 비로소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저희는 과거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생명, 우리 딸 지은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줄이 새겨진 그 작은 막대기 하나가 저희의 우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재탄생의 순간을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희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씨앗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연 52세 초보 아빠 지훈과 상처를 딛고 기적의 엄마가 된 수연, 그리고 축복처럼 찾아온 지은이가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저희를 비웃으며 떠났던 그들은 지금 어떤 지옥을 살고 있을까요? 이제 복수를 끝내고 사랑으로 완성된 저희의 최종 결말, 그 감동적인 마지막 장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 세 식구가 걸어갈 새로운 길에 큰 등불이 됩니다. 이제 지은이가 태어나는 그 기적 같은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당장 댓글에 기적은 있다라고 남겨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기적은 소리 없이, 하지만 강렬하게 우리 삶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줄의 선명한 표식을 확인한 그날 이후 저희의 우주는 오직 한 생명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2세의 늦깎이 아빠가 될 준비를 하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긴장감과 책임감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수연 씨는 37세, 고령 임신이라는 의학적 꼬리표가 붙었기에 저희는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불임의 세월을 견뎌낸 수연 씨를 위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쏟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50대가 되어 다시 기저귀 가방을 챙길 준비를 한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이 기다림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는 수연이를 위해 저는 매일 밤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무릎 위에 그녀의 다리를 올리고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줄 때면 수연이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오빠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전혀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숙제야.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비린내에 민감해진 그녀를 위해 좋은 전복을 구하러 새벽 시장을 뒤지고 입맛이 없다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과일을 깎아 바치던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22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속 응어리가 하나둘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있어,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기 용품점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근처에 가기만 해도 가슴이 아파 외면했던 그곳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하얀색 나무요람을 고르고 작은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 베넷 저고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이란 수연이는 아기 옷을 가슴에 대보며 지은아,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워 저는 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52세의 아빠가 딸을 위해 분홍색 유모차를 고르는 모습이 남들 눈에는 생경했을지 몰라도 제게는 그 어떤 성취보다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점원이 아빠가 안목이 참 좋으시네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행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기 검진을 앞두고는 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노산이라는 불안함은 밤마다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오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힘들면 어떡하죠? 제 몸이 버티지 못할까봐 겁나요. 수연이의 걱정은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수연아, 지은이는 기적처럼 우리에게 왔어. 기적은 중도에 멈추지 않아. 지은이가 우리보다 더 강할 거야. 의사 선생님의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보던 대기실에서의 시간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화면 속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나고 곧이어 방안을 가득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두근두근.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박동이자 우리를 향한 아이의 첫인사였습니다. 처음으로 지은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저와 수연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정말 살아있어. 의사 선생님도 우리의 사연을 아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소리는 22년의 배신과 10년의 불임을 단숨에 씻어내는 구원의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보셨나요? 제게는 그 어떤 명곡보다 지은이의 거친 심장 소리가 더 감동적인 교향곡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며 저는 아기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 가게에서 가장 부드러운 분홍색을 골라와 직접 벽을 칠했습니다. 붓질 한 번에 지은이에 대한 사랑을 담고 또 한 번의 붓질에 아이의 건강을 비는 기도를 담았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벽을 칠하는 제 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가 많이 불러온 수연이는 침대에 앉아 제가 서툴게 가구를 조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나중에 지은이가 커서 아빠가 이 방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 정말 좋아하겠다. 그 소소한 대화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지은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액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방에 들어가 환기를 시키며 아이를 맞이할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 지은아, 아빠야. 오늘도 좋은 꿈 꿨니? 대답 없는 부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배신자들이 저희에게 준 상처가 오히려 이 행복을 더 진하게 느끼게 하는 촉매제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이 빚어낸 지옥에서 서로를 탓하며 살고 있겠지만
지은이를 기다리는 이 경이로운 시간 속에서 저는 그들에 대한 증오마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뜨거운 부성애와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 삶이 그들을 미워하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바빠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 역시 52세라는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저는 새로운 생명을 만났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밑바닥에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가장 아픈 상처를 서로의 온기로 덮어주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제 분홍색 아기 방을 떠올려 보세요. 52살의 남자가 딸을 위해 직접 벽지를 바르고 요람을 조립하는 이 풍경이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 자신만의 지은이를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일 수도, 새로운 꿈일 수도, 혹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깊은 어둠을 견디면 반드시 빛은 옵니다. 이제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이의 가방은 이미 문 앞에 준비되어 있고 저는 매일 밤 아이를 만날 상상에 가슴 설렙니다. 어젯밤에는 꿈을 꿨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생긋 웃어주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은이는 누구를 더 닮았을까요? 엄마의 예쁜 눈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아빠의 굳은 의지를 닮았을까요? 이제 이 긴 기다림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 가족의 완성을 알리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만실에 불이 켜지고 지은이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 환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기적의 마침표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응원이 지은이의 첫걸음에 큰 축복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지은이에게 따뜻한 환영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새로운 생명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겪은 삶의 기적이나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을 우리가 함께 증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편,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지은이의 감동적인 탄생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러 오세요. 지은이가 태어나는 그 환희의 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만난 눈부신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뿌연 새벽이 어느새 따뜻한 살구빛으로 가득 차오르고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갓 태어난 지은이의 붉은 뺨을 어루만질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던 아내의 배신과 믿었던 후배의 기만, 그 모든 지옥 같은 상처들이 사실은 저를 이토록 완벽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아픈 이정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지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품 안에서 꿈물거리는 이 작은 생명의 무게가 제 온 삶을 지탱해온 52년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에 힘없는 미소를 띄운 채 저를 바라보는 수연이를 보며 저는 그녀의 손등에 깊이 입을 맞췄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생했어. 수연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믿었던 그 절벽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우주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22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은 세상의 멸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고 10년의 불임이라는 불가능을 뚫고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의 배신에 매몰되어
복수만을 꿈꾸며 평생을 보냈다면 지금 제 품에서 숨쉬는 이기적 같은 온기를 결코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평온과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수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지은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검지를 꽉 쥐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증오의 찌꺼기조차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박태준과 전 아내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병실 안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평화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의 세상을 온기로 가득 채워줄게. 수연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도 돼. 이 말은 제 자신에게 주는 용서이자 우리 세 가족이 함께 걸어갈 빛나는 미래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텅 빈 병실을 가득 채운 지은이의 힘찬 울음소리는 과거의 슬픔을 밀어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서곡이었습니다. 긴 밤이 가고 마침내 저희 가족의 첫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구원의 새벽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세상이 무너진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고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격려 덕분에 저희는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빠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든든한 남편으로서 지은이와 수연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적을 믿으세요. 그리고 행복해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저희와 같은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